마지막 뒷얘기 하나 이겁니다. 대지진 얘기. 지금 지진이 내일 나냐 마냐. 아, 여기 일본 사시는 선생님도 한 분 계시는데, 참, 지금, 그 남쪽 규슈 지방 그 밑에, 그 오키나와 열도 가기 전에, 우리나라 제주도하고도 굉장히 가깝죠. 지금 거기가 지금 타겟이 돼서,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진이 안 났으면 하죠. 사람들이 다치고 그러잖아요. 위험하죠. 예. 이번에 그 오늘 통과된 미국의 트럼프 크고 아름다운 법안, 그 감세 법안 보면은 친환경 이런 예산 전부 다 깎였고요. 화석연료, 탄소 배출 많이 하는 최대한의 어떤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프랑스 뭐 지금 유럽 이런데 지금 46.6도까지 올랐죠. 우리보다 10도가 오릅니다. 지금 우리 35도만 올라도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유럽이 우리보다 10도가 높아요.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체감온도 50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지금 죽고 있어요. 실제로 폭염으로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점점 심해지겠죠 이제. 예. 더 심해질 수도 없는 거죠 지금. 그 얼마 전에도 나와서 유엔 사무총장도 그러고 했죠. 이제는 예전에 그 국제 기후 협회도 그랬고, 제가 여러 번 소개를 기후 위기 영상 만들 때마다 그때 다 기사를 가져와서 소개를 시켜 드렸었습니다. 1.5도 뭐 넘고 그런 거는 이미 넘어갔고요. 이미 넘어갔고 앞으로는 더 빨리 더 급격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경제가 뭐 앞으로 좋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전 세계 GDP가 해마다 점점 더 기후위기 예방하고 복구하고 피해 그런 거 지금 하느라고 전 세계 경제는 계속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엊그저께 더 이상 폭염이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아니라 뉴노멀이다. 해마다 더 더워지고 우리는 이거를 감내하고 살아야 된다. 지금 어떻게든 전 세계가 다 탄소 배출 제로로 만든다고 해도 당분간은 못 돌아갑니다. 그대로 살아야 돼요. 이제 이 폭염과 동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동거하는 법은 어떤 법이냐? 10년, 20년 안에 해안가 모두 침식되고 해수면 오르고 파도가 막 넘쳐 들어오고 비가 많이 와서 강변 이런 데 다 물난리 나고 비가 막 많이 오거나 가뭄이 되고, 예전부터 기후위기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항상 그때부터 해안가 피하고 땅을요, 집을 해안가를 피하고, 그 다음에 산 비탈 경사면, 산사태, 토사가 무너지는 거, 그런 거 옆에 있는 것도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축대, 옛날에는 축대 많이 사방에 축대 있죠. 축대 그거 생각보다 되게 허술합니다. 비 많이 오면서 땅 물러지고 그 안에 물이 많이 차서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다 무너집니다. 축대 많이 쌓아갖고 만든 집들 그거 사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제는 오래된 축대들 다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강변가에 옛날에 그렇게 회장님들 별장들 멋있게 바로 앞에 강변이 보인다, 바로 앞에 해안가가 보인다, 그런 거 지금 몇 년 전부터 아주 그냥 후려치는 값에 나와도 사람들이 이제는 안 삽니다. 다 눈치챘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가요? 불안해서. 그날 비 많이 오면 불안해서 거기서 잠 못 잡니다. 언제 강이 뿔고 언제 이 물이 넘쳐갖고 들어올지 몰라요. 지금 실제 동해안, 강원도 동해에 사는 사람들, 그 바닷가 앞에 횟집 차리고 집 차리고 그 동네가 지금 해마다 바닷물이 역류하고 비가 오면 하수가 넘치고 해서 계속 물에 해마다 잠기고 있죠. 못 살아요. 그런 집에서 이제 저지대도 피해야 되고요. 점점 더 옛날 신림동, 뭐 봉천동, 달동네 못 사는 사람들이 살던 고지대로 이미 외국은 부자들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고지대 사는 사람이 앞으로는 부자예요. 그리고 이제 폭염의 피해를 보는 불쌍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우리처럼 에어컨도 없으니까 우리 이제 양심이 찔려지만 에어컨 때문에 탄소 배출이 더 늘어나는구나 하지만 못 견디겠으니까
양심만 아파하면서 에어컨을 켜죠. 하지만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 에어컨도 없고 몸이 아파서 죽어갑니다. 이제 그리고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하면서 점점 더 야외 활동하기가 힘들어지죠. 야외 활동하기가 힘들어지니까 낮에 야외에서 일하는 경제활동, 건설업, 농업 굉장히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거고요. 노인분들, 노약자들 점점 이제 이 온도에 적응해 살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지중해 같은 경우 지금 6월 달에 바다 온도가 30도를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난리가 난다고 그래. 이것이 그냥 뜨겁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생태계를 변화시키죠. 큰일 납니다. 지금 이미 시작됐고요. 집중호우, 산사태, 지금 중국 30년 만에 물난리, 지금 이번 금년 6월에 있는 일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뜨겁고 건조한 지역에 여기처럼 습하지가 않고 건조한 지역 어떻습니까? 우리도 봄에 한번 그랬죠? 산불. 미국, 캐나다 산불 또 계속 나고 있죠. 건조하면은 불이 엄청나게 한번 자연 발화든 실화든 간에 계속 불은 어디선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조함이 계속되게 되면은 그 불이 평소보다 훨씬 더 큰 불이 돼서 끌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금년에 우리나라도 큰 코 한번 다쳤죠. 드디어. 그 전까지는 저 큰 나라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가 그런가 보다 했지만 금년에는 우리나라도 한번 당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맨날 어디서 간첩이 와서 불 지른다. 참 그래 알겠어요. 예. 자, 시베리아까지도 지금 40도 펄펄 유럽 전체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잇따른 전쟁과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등으로 인류의 탄소 배출 노력은 오히려 최근 1, 2년 사이에 다 집어 던지고 다 포기하고 다 빠꾸가 됐습니다. 트럼프는 아직도 기후위기는 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고 있죠. 최근에는 거짓말이라고는 안 하대요. 대신 뭐라고 했더라? 한 발 물러서긴 했던데. 일본도 지금 50도까지 오르고 있죠.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의 이 러브버그 인천 쪽에 이 난리가 났다면서요. 벌레가 그냥 텔레비전으로만 봐도 엄청나게 징그러워가지고 이게 왜 그렇게 벌레가 많아질까요? 점점 더 많아지죠. 벌레가 사방에 더 많아집니다. 앞으로 이미 그렇게 됐고요. 러브버그가 저 남쪽에 사는 애들입니다. 타이완이나 이쪽 중국 남부 우리나라에 나타날 애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 기후위기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기후위기가 이 지구라는 동그란 이 별을 봤을 때 위쪽에 차가운 공기가 북극권에 딱 이렇게 밥뚜껑처럼 있어갖고 밑에하고 위에하고 공기가 안 섞여서 차가운 데는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갇혀있고 그 사이에 제트기류가 흔들면서 이 항상성이 유지가 됐죠. 그런데 탄소 배출 많이 되고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흐트러지죠. 그래서 위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불가사리처럼 흐느적 퍼지면서 요렇게 퍼지면서 지그재그로 내려오고 밑에 있는 뜨거운 공기는 그 틈을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 밑에 뜨거운 공기가 쑥 올라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하면 더워 죽는 거고 겨울에 겪어보셨지만 저 위에 북극에 있는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올 일이 없는 애가 쭉 늘어져서 우리나라까지 오면 엄청나게 추워지고 지난 겨울에 다 겪어보셨죠? 그래서 아주 춥거나 아주 덥거나 그래서 추운데 더운데가 막 지그재그로 섞이다 보니까 둘 사이에 기압 차이 온도 차이가 심해지면서 대기에 강이 생기죠. 비가 오면은 우리 동네는 비가 안 와. 바로 옆 동네는 비가 와. 근데 1시간에 100mm가 와서 다 떠내려가. 극과 극을 간다 이거죠. 이게 지금 심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저 열대와 아열대에 인간이 들어가지 못하는 데가 있어요. 인간들이 사는 지구에 띠가 있고 저 밑에 인간들은 굉장히 살기 힘들어서 거기는 정말 짐승과 곤충과 동물들만 사는 데가 있어요. 걔네들만 사는 데가. 이게 합쳐지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탄소 배출되고 기후가 물란해지기 시작하면서 저 위에 있는 차가운 것도 쭉 늘어져서 올라왔다 내렸다 하고 밑에 있는 뜨거운 데도
위로 훅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게 대기권에도 생기고 바다 해류에도 이미 생겼죠. 그러면 저 밑에 사람들은 저 밀림 속에 들어가 살지도 못하고 거기는 오직 동물, 박쥐, 곤충들만 살던 데가 거기 살던 애들이 뜨거운 데가 위로 훅 올라오면서 얘네들이 사는 지역이 넓어져요. 즉 이 지구에는 차가운 데 사는 북극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는 문명권, 그 다음에 열대 동물 곤충들만 사는 밀림권이 자기들 라인이 딱 경계가 서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게 다 합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년 전부터 20년, 15년 전부터 열대지방 박쥐가 우리 동네 박쥐는 도시에 사는 동네 박쥐만 좀 있고 말아야 되는데 생전 본 적 없는 열대 밀림에 사는 박쥐가 사람 위로 막 숨송송 놀러와서 우리가 사는 데까지 날라오기 시작해요. 그 박쥐한테 병균이 옮기도 하고 또 박쥐 잡아다가 이거 한번 먹어볼까 하고 또 먹는 애들도 있어요. 실제 요리해서. 그래서 퍼진 게 뭡니까? 사스, 메르스, 코로나 아니에요. 전부 박쥐에서 나오는 거. 낙타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전부 그런 우리하고 사람하고 맞을 칠 없는 동물들이 오면서 거기에 이제 바이러스가 없는 거죠. 러브버그도 똑같습니다. 러브버그도 이 밑에서만 살던 애예요. 우리나라의 올레가 아닌데 왜 얘네들이 타이완에서 항주로 산둥반도까지 했냐. 여기로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여기 살던 애들이 여기까지 날라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위로 퍼진 거예요. 산둥반도에서 배를 타고 배에 붙어가지고 물건에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인천 세관으로 들어왔어요. 인천항으로. 그래서 남쪽에 러브버그 없습니다. 서울에만 있어요. 서울하고 인천에만. 배 타고 들어온 거예요. 이 남쪽에 있는 애들이. 배 타고 들어왔는데 보통 얘네들이 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방역을 열심히 합니까? 보건소에서. 그렇죠? 다 죽어야 되는데 방역에 말도 안 들어. 왜 그런가 봤더니 유전자를 봤더니 러브버그는 이미 그 안에 우리나라 방역물질에 그 대응하는 유전자가 굉장히 이미 많더라. 이미 얘네들 닳고 다른 애들이에요. 살충제에 저항성 있는 품종이 이미 중국에서 살충제에 당하고 당해가지고 내성이 생긴 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갖 방법을 쓰면서 인천하고 서울에서 그렇게 방제를 하려고 했는데 러브버그가 죽지를 않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연적으로 짝짓기하고 7월달이면 죽는답니다. 한 달 더 기다려야 된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다행인 거는 그나마 러브버그가 별다른 해충은 아니라는 겁니다. 혐오감만 주지. 그런데 점점 코로나를 전파시킨 저 밑에 박쥐들처럼 해충들 또 병원균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곤충들이 인간하고는 부딪힐 일 없이 밀림 속에만 살던 애들이 위로 이렇게 점점 더 앞으로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미 과학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재단을 만들어서 틀림없이 10년, 20년 뒤에는 또 다른 코로나의 다른 변이군이 생겨가지고 사스, 메르스, 그 다음에 코로나 온 것처럼 계속 또 한 번 인간을 침투할 거니까 미리 거기에 맞춰서 백신 같은 거를 준비해 놓자라고 했던 맘 착한 아저씨가 빌 게이츠 아저씨예요. 하지만 어떻게 코로나 터지기 전에 미리 준비했냐. 음모론이 또 퍼졌고 사람들은 또 그거 가지고 일부러 백신 코로나 퍼뜨렸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했죠. 재밌어요. 자, 결국 오늘 할 얘기는 이겁니다. 도카라 열도의 군발 지진이죠. 어제 7월 3일 날, 오늘 7월 4일이라 치고요. 7월 3일 목요일 날 또 한 번 터졌어요. 5.5가 터졌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된 겁니다. 6월 20일부터 도카라 열도에 군발 지진이 이렇게 많이 터져 있습니다. 원래가 거기가 예전부터 군발 지진이 많이 터지긴 하는데요. 정기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6월부터 터진 건 평소에 2배를 가뿐히 넘었죠. 벌써 6월 21일부터 7월 3일까지 터진 게 거의 1000번 가까이 터졌어요. 평소에는 300~400번 터지고 말았어요. 많이 터져야 300번, 400번 터지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2배를 가뿐히 넘어서 오늘까지 1000번 한번 쭉 지진 횟수가 오르다가
좀 줄어드는가 싶더니 다시 또 쭉 오르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진도 5를 넘는 강진이 6월 29일, 30일부터 7월 3일까지 벌써 3번이 터졌어요. 예전에 이렇지는 않았다고 해요.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어제까지 또 터졌다는 거예요. 지금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한 4, 5일에 걸쳐서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3번이나 터졌어요. 여기입니다. 지진이 벌써 1000번 군발 지진이 일어났고요. 지도상으로 보면 카톡에다 제가 보여드렸죠. 제주도하고도 가깝습니다. 여기 제주도예요. 여기서 만약에 정말 큰 화산이나 지진이 터지면 제주도나 우리 남해안도 영향을 받습니다. 쓰나미 영향을 받는 거고, 해저 화산이 해상으로까지 분출돼 화산재가 날라온다 하면은요, 전라도 경상도도 다 날라와요. 지금 보면 왜 이렇게 밑에서 군발 지진이 이렇게 많이 터지냐. 군발 지진이란 건 뭐냐. 과학적으로 밑에서 지하수가 움직이고 있거나 마그마가 움직이고 있을 때 이런 일이 터진다고 합니다. 큰 마그마들이. 여기는 지하수가 움직이는 데는 아니고 마그마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찌그만한 이 섬, 열도, 도카라 열도가 지질학적으로 어쩌다가 생긴 거냐 보면 여기에 물속에 해저에 우리나라 그 한라산의 백록담처럼 큰 화산 분화구가 있어요. 백록담 구멍, 화산 뻥 터지고 빵 터진 것처럼 분화구가 있는데 그 분화구 중에 바다 위로 볼록 올라온 게 섬이 된 거예요. 일부가. 아셨죠? 이 분화구 이름이 키카이 칼데라입니다. 키카이 칼데라고 이것이 일본 남쪽의 규슈 지방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땅속에 마그마가 흐르는 화산대가 있습니다. 거기 이름이 기리시마 화산대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지금 군발 지진이 난 도카라 열도가 있고요. 그 위에 지금 큰 우리나라 백록담, 백두산 천지 같은 해저 속에 화산 분화구, 여드름 구멍 뻥 뚫린 옛날 지질학적 흔적이 있어요. 키카이 칼데라입니다. 즉, 이 바다 속에 여기 보이시죠? 이 바다 속에 이만한 큰 화산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 남쪽에서부터 바닷속으로 이 우리나라 백두산만한 화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화산이 터져갖고 여기 섬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밑에 지금 이 수직으로 마그마가 왔다 갔다 하는데 평소보다 아주 크게 어디선가 열받은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 이 속으로 마그마가 지나다니는 이 화산대에서 일본 규슈 지방 남쪽에 신모에 다케 화산이 터졌어요. 물론 예전에도 가끔 분출하고 터졌던 데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제 오후 2시에 이게 5km까지 치솟았어요. 5km까지. 높이가. 보통 터진 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 때하고 지금 이 밑에서 엄청나게 마그마가 크게 움직이면서 엄청나게 지진이 예전보다 2배, 3배 더 많이 터지면서 여기서 화산이 또 터졌는데 평소보다 더 높이 크게 터졌다. 그리고 이게 지금 7월 5일날 대지진 예언하고 은근히 또 들어맞고 있고 그 사람 만화가가 얘기한 지역도 정확히 도카라 열도는 아니지만 일본 남쪽 열도와 필리핀 사이 한가운데 어디쯤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충 여기죠. 기분이 상당히 나쁘죠.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불안하죠. 한번 같이 보실까요? 소박사 TV입니다. 여러분들도 7월 많이 3일 보시죠? 목요일 16시 13분 진정 국민의 시마 화상문일 오후 기리시마 화상문의 신모에 닿게가 7년 만에 분화하기 시작해 활발하게 분화하고 있습니다. 7월 3일 오후 2시경에 발생한 분화에서는 분연이 화구에서 5,000m까지 치솟았습니다. 신모에 닿게에서 시작된 화산은 큐슈 남쪽 해역 조그만 섬들로 이어져 화산 열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스마, 이오지마, 다케시마가 있습니다. 실은 이 섬들은 자, 저작권이 있을까봐 올해는 못 보여드리고요. 문제가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인데요. 7월 5일
뭐 예언한 날짜 이건데 뭐 정확히는 자기가 안 맞을 수 있다 하지만 7월은 조심해라. 만화가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7월 달에 뭔 일 터질 수 있을 것 같다. 여전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 지역 사는 사람들이 다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예, 부디 별일 없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 화산 지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기후위기 시리즈 영상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뭐 반기에 한 번씩 만들면서 쭉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처음에는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탄소 배출이 되면서 아까 말한 극지방의 차가운 공기, 열대지방에 딱 뜨거운 공기만 흘러가면서 이 사이에 이렇게 제트 기류와 아열대 기류가 그대로 흘러가는데 이게 물란해지기 시작했죠. 이게 물란해지기 시작하면서 공기가 밖에 대기층이 막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대기의 흐름 후 불면서 바람이 불면 해류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해류가 예전에는 딱 정해진 대로 흘렀는데 이제는 해류가 겉표면에서 바다 표면에서 해류가 예전과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공기가 움직이듯이. 말씀드렸었죠.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위에 물이 움직이면 밑에 물도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컵에다가 물을 따라 가지고 바람을 불면 물 표면이 움직이죠. 여기서 물이 간 만큼 이렇게 돌아요. 속에서 이게 움직인 만큼 이렇게. 그래서 심해 해류도 돌아요. 해류의 생태계가 바뀌어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밑에서 재배되던 농작물, 과일, 그 다음에 동해에서 안 잡히던 따뜻한 바다의 물고기 모두 다 변했어요. 맞죠? 농작물도 변하고 과일도 변하고 물고기도 변했어요. 잡아먹는 물 다 그렇게 이미 그게 증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지구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차지고 있는 바다가 다르게 돌기 시작하는데, 표층수와 심층수가 이렇게 물러서 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계란으로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는 이 껍질만 돌지만 속에 이제 멘탈도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멘틀층도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겉에 바람이 바뀌고 바람 때문에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물이 움직이면서 지구에 뭡니까? 딱딱하게 굳어있던 지각층, 멘틀층도 속에서 같이 영향을 받아서 도는 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조용히 묻혀있던 지층과 마그마들이 속에서 움직이기 깨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그런 흐름이 보인다. 이제 그 단계로 갔다. 화산과 지진 단계로. 작년에 지진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 기록해놨죠, 영상으로. 깜짝 놀라게 많이 났어요. 대지진 1월 1일부터 막 터지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금년에는 이제는 화산이에요, 화산. 작년 말부터, 작년에도 화산 많이 터졌지만 금년에 지진 화산 이제 더 많이 터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일본의 난카이 대지진을 지금 자극하기 시작했죠. 상당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수없게 터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기적인 행동들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더 시원해야지. 맞죠? 충분히 자기가 혼자 사는 방에 딱 에어컨 이만큼만 놓고 나머지는 탄소 배출 안 하고 오히려 이 에너지를 가지고 못 사는 나라에다 연결해서 그 나라 사람들도 시원하게 살게 해주자 했으면 몰라요. 근데도 나 혼자 충분히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거 있는데도 쇼핑몰, 은행, 어디 여기서 우리가 더 돈을 잘 보고 더 잘 되려고 필요 없는 데다 더 전기를 쓰고 더 탄소 배출하고 더 에어컨을 틀고 끝없이 그러고 있죠.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 맞아요. 그런데 인구 1인당 탄소 배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 사람 혼자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탄소 배출해서 그걸로 에어컨도 쬐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하는 거를 몇 배를 혼자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지금 감당해야 될 결과입니다. 지금 이거
가끔 이런 뉴스들이 떠가지고 기후학자들이 유튜브에 앞으로 늦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막 이런 얘기하면 그 밑에 댓글들이 요새는 좀 달라졌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어쩌고 막 하더니 요새는 이제 그런 사람은 없어요. 댓글 보면 이제는 없어졌어요. 이제는 없어졌더라고요. 대신 뭐라고 하냐, 뭔가 대안을, 해결 방법을 얘기하지 맨날 이것 때문에 지구 망한다는 얘기만 하냐, 그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해결 방안은 지난 90년대부터 전 세계가 말했는데 우리가 안 들었어요. 지금부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면서 계속 말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는 선진국들은 그때부터 그린피스도 생기고, 우리가 맨날 보면은 저 밥 먹고 대학 보냈더니 쓸데없이 저 환경보호 하겠다고 막 어디 나와서 저 미친놈들 막 길거리에 배 깔고 막 들어 놓아갖고 꼴 보기 싫다고 다 우리 손가락질만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거 가지고 정치 얘기만 했잖아요. 이거 뭐 지금 L9호 부통령이 어쩌고 뭐 좌파가 만든 거냐, 아니다 우파가 만든 거야, 이거는 모든 거 그 정치 해석해 주는 거 다 듣고 와서 그걸로 또 싸웠잖아요. 그래서 선진국 나라 중에 지금 르백만 봐도 어땠습니까? 가장 탄소 배출 노력을 안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국민적인 합의를 못 얻었으니까. 그동안 전 세계가 여기에 동참해서 기후위기를 늦추자고 3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30년 전부터. 그리고 많이들 노력했어요. 대한민국이 제일 안 했어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워라 할 정도로 제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뒤처져 있어요. 탄소 배출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친환경으로 바꾸고 뭘 해보겠다라는 것도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탄소 배출 이렇게 하자라는 거를 전 세계가 따라가는데 우리는 하나도 못 쫓아가서 맨날 욕먹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나라예요. 많은 국민들이. 이걸 왜 이제와 대안을, 지금은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지금은 뭘 하자 해도 못 돌려요. 그러니까 기후학자들이 나와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대안을 얘기 안 하냐고요? 몇십 년 전부터 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안 들은 거지. 노력도 제일 안 했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부디 아무 일 없기를 바랍니다. 일단 요건 피해가길 바랍니다. 무섭네요.